오히려 투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려면 관련 산업에서도 앞서야 합니다. 특히 추석 전 마지막 캔들이 몸통으로 돌파한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추석 연휴 전 미국 주요 증시가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물가 진화를 위해서 고강도 긴축에 나선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하락했고, 금리가 내려가자 달러가 내려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시장의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안도감은 미 증시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는 1.40%, S&P는 1.83%, 나스닥은 2.14% 상승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글로벌 증시 흐름과 환율의 변동성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나흘간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난다고 현재의 상황이 급진적으로 변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휴 동안 달러 강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종목의 매도 흐름으로 시장에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6월 말과 7월 초에 저점을 하회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 부분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시 흐름을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9월에 FOMC에서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비교적 유화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에 따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변곡점이 되면 당연히 반등하며 상승 흐름이 일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예단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식성공TV를 항상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HLB 제약입니다.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알려드린 KMW입니다. 8%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상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별하고 움직인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성공TV 유튜브를 보면서 결과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SMS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혹 지금 시장 상황에서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SMS 클럽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말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상승을 볼 수 있는,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관심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좋은 종목을 엄선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증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도 힘을 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누구라도 기대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분야 2차 전지도 그런 테마 산업군입니다. 사실상 에너지 법안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유사한 개념의 원자재법이 도입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려면 관련 산업에서도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은 미국 제품의 불매 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고래 싸움에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업은 올해 5월에서 7월 평균 수출 물가와 물량이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에는 견조한 수요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험난한 시기, 주도주의 동력을 지닌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I텍입니다. GI텍은 2차 전지 및 수소 전지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코팅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전문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GI텍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7월에 저점을 한번 딛고 나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들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까지 했습니다. 5일선이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을 모두 골든 크로스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잠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근래 들어 최고 4,835원을 35원을 기록하면서 하락하는 캔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라인이 앞선 3월에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4,400원대에서 완벽하게 지지 라인으로 바꾼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꾸어 줄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좋은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는 2차전지 전극에 적용되는 CNT 도전제, 태양전지 시장, 반도체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2월과 3월경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7월 이후로 계속해서 5일선을 따라서 좋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캔들 밑으로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자리한 것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말에서부터 계속해서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9,700원대를 아직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연휴에도 최고 10만 100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 라인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길게 봤을 때 계속해서 좋은 우상향 흐름으로 흘러왔는데 현재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자 고점 부담감이 있는 자리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나노 관련 사업 및 전자파 차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레몬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6월달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가 역시 급등하여 최고 7,510원을 기록했는데 이후엔 다소 빠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했을 때에도 지지라인으로 4,900원, 5,000원대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 현재는 횡보하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6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6,4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경산업입니다. 태경산업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핵심 소재 망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로 망간 및 실리콘 망간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한국 업체로서는 해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태경산업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6월 중순 최저 5,69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전에 캔들이 밑꼬리로 5일선을 딛고 있는 가운데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정별로 자리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7,500원대 라인이 머지 않았다는 점은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분리수거한 물품들로 재활용에도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2차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 재활용은 특히 더 주목해야겠습니다. 2차전지의 폐배터리는 2030년까지 26배 급성장하면서 21조 시장 그리고 2050년에는 600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광산, 건설 업체까지 가리지 않고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성과 성장성, 사업성이 매우 높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폐배터리 순환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력 값 폭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뛰어든 모든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사업화할 만한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폐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며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급성장이 눈에 보이는 산업, 폐배터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이산화티타늄,
폐수 처리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코스모화학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6월에 증시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최저 라인으로 13,8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더니 결국은 반등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한 가운데 캔들 밑으로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나타났을 때마다 이렇게 고점을 캔들이 돌파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번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 27,9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 굉장한 고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점 부담감이 있다는 사실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1998년부터 유해 온실가스 저감 장치, 대기환경 플랜트 등 환경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2003년부터는 2차전지 전구체, 양극 소재 등 전지재료 사업과 근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4월 이후에 증시가 힘을 좀 빠지면서 증시에 따라서 같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6월에 연중 최저 가격인 63,90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나서 바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증시가 조금 힘을 잃으면서 같이 빠지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라인으로 대략 108,000원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단기 이동 평균선이 모이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고 추석 전 마지막 캔들이 앞선 고점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려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고 128,900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 준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면서 근래 가장 높았던 가격인 157,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유럽도 자이언트 스텝을 결국 단행했습니다. 다가오는 회의에서 연준도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번 단행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금리 인상이 시행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 관련주도 챙겨둬야 합니다. 이번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제2금융기관으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지지라인으로 대략 8,3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었는데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잘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잘 들어왔고 거래량에 따라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번 7월과 8월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더니 거래량 들어오고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다시 한번 또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금리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면 거래량과 함께 앞선 패턴처럼 급등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3, 4월 이후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2,000원대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고 매물대도 저항 라인을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리 이슈가 들어오면서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4,000원대에서 또 한번 행보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7월 초에 최저 4,1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앞선 푸른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급등 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적응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을 5,200원대로 계속해서 잘 지켜주며 버티더니 또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석 전 마지막 캔들이 그동안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6,600원대를 캔들의 몸통으로 돌파한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재 이 라인은 작년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행한다고 하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이슈와 거래량으로 함께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주식성공 팁이나 어플을 통해서 급등주를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나 어플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해서 속상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SMS 클럽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과 어플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매수가랑 매도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SMS 클럽을 새롭게 선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SMS 클럽을 통해서 시장 주도주 위주의 발빠른 단기 수익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증시 일정과 이슈를 접목해서 급등 테마주를 선정한 후에 주식 초보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문자로 매수,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SMS 클럽에 체험 신청을 할 수 있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한번 무료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무료 체험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SMS 클럽 체험 신청 게시판으로 오셔서 신청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제가 2주 정도 문자로 무료로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랑 글로벌 핫 이슈, 증시 브리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여러분들 올해 겨울 따뜻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려면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식성공TV 열심히 보시고 어플 그리고 SMS 클럽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